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며 만들고자 했던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조정 과정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전담 책임 임원을 두어서 대표 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백예련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안, 이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합 조정한 법입니다. 일단 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처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부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학교,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원청의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애고 법의 취지와 목적은 살렸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정부의 지원 규정을 신설했는데 중소기업 등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차원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학원 오시기 전에 자수는 어느 정도 셨고 또 이제 혹시라도 학원을 찾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학원에 오기 전에 처음 210자 반이었었고 이제 속기 공부를 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번, 속기를 준비한 3번의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첫 시험에서는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상급 합격할 수 있겠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상급 합격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도 결국은 상급에 이제 근처에도 못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제 손기를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때 학원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속기의 비밀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등록하게 되었어요. 본인이 이제 학원생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상급을 아예 못 치셨는데 오늘 이제 1급 마이너스 1.1배속까지 완벽하게 치셨잖아요. 혹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지금 아직 믿기지 않는 그런데요. 분명히 어제까지도 이제 진짜 3급대 손도 못 댈 정도로 못 쳤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7개월간 이제 쌓여온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제 제 문제점을 어제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걸 해결했더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맞아떨어져 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속기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원을 다니면서 아주 힘들었던 이제 적응 이제 중간중간 되게 많긴 했는데, 이제 실력이 안 느는 것도 있었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이제 감이 안 잡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때는 일단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속기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왜 그래? 안 돼. 감정을 가면 안 돼. 나 이 얘기 못하겠어요. 이말 쓸 수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어째 편집하실 거죠? 일단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제 속기를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좌절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알았던 게, 이제 이론을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 이론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형성해 가면서 다 이제 제 걸로 만드니까 이제 속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왜 고쳐야 되는지나, 이제 제 스스로를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저희 진짜 속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이 학원에 이제 오기로 이제 스스로 이제 결정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이상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잘 이용하시는 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좋을 것 같고, 원장님들께서 이제 문제점을 당연히 파악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이제 내 문제점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제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혼자 고민을 하는 것보다 해결이 빠르니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공부를 계속 해온 이상은 이제 속기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론이 진짜 엄청 많아 보이고 이제 방대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결국은 어차피 속기는 한 가지 동작인 거고, 한 가지 이제 한 글자가 다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게 속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내 공부가 왜 필요하고, 이제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공부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